저희가 이제 25페이지 끝에 판례를 봤어요. 포인트는 뭐다? 행정재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뭐다?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이에요. 똑같은 말. 그러니까 요거는요, 우리 판례는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우월적 지위,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봐요. 행정처분. 아셨죠? 아까 잠깐 이렇게 행정재산, 지웠네. 지우지 말라고.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나눠져 있었죠. 행정재산은 아까 사법상 거래 대상이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되는 거를 지금 하게끔 해준, 사용수익 하게끔 해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특허예요. 특허. 안 되는 거를 해주게, 이거 사용수익 하게끔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 번째 줄 끝부분에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 해준다? 설정해준다. 설정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강학상 뭐다? 특허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우월적 지위 동그라미, 그리고 권리 설정 동그라미, 그리고 강학상 특허다. 처분입니다. 처분. 네. 그리고 밑줄 친 부분 그 아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 역시 처분에 해당한다. 여러분, 거부 행위는 반드시 처분에 해당한다. 맞을까요? 아니에요. 네, 맞아요. 거부 행위도요, 요건이 있어요.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다? 처분을 신청해야 돼요. 사실은. 예. 뭐다? 제가 거부 행위,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첫 번째, 공권력 행사에 거부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거부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줘야 돼요. 또는 영향이라고 하거나 변동을 줘야 된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요건입니다. 별표 무수히. 세 글자 기억하세요, 여러분. 신청권. 신청권. 아셨죠? 네.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돼. 신청권. 이거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신청권. 이게 있어야지 거부 행위가 처분성이 인정돼서 뭐가 된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처분성이 인정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처분성. 처분입니다. 네. 공권력 행사의 거부일 것. 그 거부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 국민이에요, 여러분.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 것. 그리고 세 번째,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네. 그림을 그려보면 쉽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차피 다 PPT에 이따 나오는데, 갑이라는 사람이라고, A라고 할까. 네. 행정청한테 A라는 사람이 어떤 수익적 허가를 신청을 하는 거예요. 수익적 허가. 인허가를 신청한다. 근데 얘가 뭐 했다? 거부를 하는 거야, 거부. 요 사실관계. 그러면 얘가 이 거부에 대해서 다투고 싶죠? 그러면 이 거부에 대해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는 거부처분 취소소송. 그러면은 이걸 갖다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이 거부처분이 처분성이 인정돼야 돼요. 여러분, 처분이라고 이게 처분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예, 거부 처분이라고 해도 이거는 강학상 진짜 처분이어야 처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부 행위가 처분이어야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죠. 요거 봤을 때 인허가 신청 거부했다. 인허가 신청. 여러분, 여기에 대입해 보세요. 공권력 행사에 대한 거부인가요? 공권력 행사? 인허가. 이 공권력인데. 네, 이거 행정행위죠. 그러니까 거부죠. 그리고 얘에 대해서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쵸?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은 이 거부행위가 처분성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청권이 인정돼야 되는데 이거 신청권이 인정될까요?
그거를 따져보셔야 돼요. 예. 근데 요 인허가는 뭐 어떤 인가 허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법률에 어떠한 것은 신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접수를 한다 막 이런 규정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신청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조문들이 많아요. 인허가 같은 경우에. 그래서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예외적으로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법규에는 없기 때문에. 그 경우를 이제 판례를 보셔야 돼요. 법규에는 신청권이 없는데 이걸 갖다가 신청권을 인정해서 그 거부 행위에 대해서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도록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맨 마지막에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 신청을 거부했다. 뭐를 거부했죠, 여러분? 허가 신청, 사용 수익 허가에 대한 신청을 거부했죠. 그러면 이게 공권력에 대한 거부인가요? 공권력 행사를 거부한 거예요? 네, 여러분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뭐라고 그랬죠? 특허라고 그랬죠? 특허는 공권력인가요? 특허는 공권력이지, 그죠? 공권력 맞잖아. 여러분 특허 행정행위예요. 네,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그러니까 이건 특허는 공권력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시고 거부 앞을 자르세요. 네. 그죠? 거부 앞을 딱 자르고 또 신청 앞을 딱 잘라보세요. 네. 그러면은 그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그게 특허라고 그랬죠. 뭐를 신청했다? 공권력을 신청해서 그거에 대한 거부를 받은 거죠. 거부 행위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거부예요. 아셨죠? 네. 처분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은 그 거부도 처분성을 띠는 경우가 많아요. 처분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 아셨죠? 네. 처분을 신청해서 그 거부 행위가 나온 경우. 아셨죠? 그거. 그래서 이 거부, 처분 신청을 거부했다. 그러면 그 거부도 처분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26페이지 보시면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부과처분. 여러분 행정재산이에요. 행정재산. 네. 그 첫 번째 줄 본문 보시면은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료 부과. 특허 사용료 부과네. 그죠? 특허 사용료 부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 이것도 역시 처분이에요. 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그리고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부과 처분 모두 다 처분이에요. 변상금 부과, 그것도 처분이었죠, 아까. 네. 그러니까 이거 항고로 다투는 거예요. 행정소송 중에서도 처분이면 항고, 처분이 아니면 당사자라고 그랬죠. 요거 처분이니까 항고소송으로 다툰다. 그리고 그 아래 하천 공유 수면의 점용료 부과 처분. 여러분, 하천 점용 허가, 공유 수면 점용 허가, 이거 뭐죠? 뒤에서 배우겠지만 특허예요. 특허. 네, 이것도 역시나 특허예요. 특허. 네, 특허를 해주면서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부과 처분. 이것도 역시나 이거는 처분에 해당한다. 특허. 특허를 해주면서 임대료, 점용료를 부과하는 거죠. 아까도 특허를 해주면서 임대료, 사용료 같은 거 부과하는 거죠. 그것도 역시나 처분이다. 처분. 항고소송의 대상. 그리고 그 아래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대한 위탁관리 용역 운영 계약.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위탁관리 운영 계약인데 이거는 공법상 계약이 아니에요. 아셨죠?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이거는 두 번째 줄 밑줄 친 부분 강학상 특허. 왜 그러죠? 국립의료원이죠.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이거 어떻게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건 강학상 특허라고 그랬죠. 그거예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갖다가 요런 형식으로 운영계약 형식으로 체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주차장이잖아. 행정재산의 국립의료원이에요. 국립의료원. 네, 그죠? 행정재산의 그 목적의 사용이잖아요. 국립의료원 주차장 꼭 있어야 돼요? 아니죠. 국립의료원은 의료받는 데지 주차하는 데 아니잖아. 목적의 사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강학상 특허다. 특허. 똑같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까 여러분 25페이지에 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와 그 거부 있죠? 거기에다가 강학상 특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공법상 계약 X. 공법상 계약이 오답 지문으로 공법상 계약이다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공법상 계약이 아니에요. 특허예요, 특허. 여러분, 공법상 계약은요, 이건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이야, 계약. 근데 특허는 우월적 공권력 행사로서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설정. 다르죠? 우월적인 거하고 대등, 다르죠? 여러분, 이거를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처음에. 우월적인 거, 대등한 거, 그거 이게 구별을 잘 하셔야 된다. 예? 이거 공법상 계약은 대등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네, 아셨죠? 행정주체와 국민 간의 대등한 계약 관계고, 뭐 특허, 그죠? 특허 같은 거, 그거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거잖아. 그 전제는 뭐다? 우월적인 힘이 전제가 돼 있어야 돼, 선행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특허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거는 처분이에요, 처분. 아셨죠? 처분이다. 네, 그거. 그리고 뭐 하명 같은 거 그런 것도 우월적 공권력 행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 처분이죠. 거고요. 그리고 다시 넘어오셔가지고 그 아래 지방소방공무원의 근무관계 및 보수에 관한 법률. 이거는요 공법상 계약 거기에서 배워요, 여러분. 저희가 공법상 계약이나 뒤에 당사자 소송 파트에서 배우거든요. 여기에서는 첫 번째 줄 중간에 이거는 지방소방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그 사이, 이거는 공무원 관계죠. 공무원 관계. 중간에 경력직 공무원인 막 이렇게 돼 있죠. 공무원 관계. 즉 지방소방 공무원의 근무 관계는 뭐다? 공법상 근무 관계. 사법상 근무 관계가 아니에요. 공무원이죠, 공무원. 예, 그러니까 세 번째 줄 밑줄줄 부분. 공무원의 지방소방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 관계는 무슨 관계? 공법 관계예요. 공법 관계. 그리고 이거는 그 다음 줄 중간에서 조금 뒷부분에 초과 근무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지방소방 공무원이 초과해서 근무했어요. 그 수당 지급 청구. 그거는 뭐다? 돈 달라 청구하는 거죠. 대등성을 전제로 하는 거야. 대등성. 그죠? 이거는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돼요. 당사자 소송. 처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분이 아니다. 네, 법률 관계에 관한 이거 소송인 거예요. 당사자 소송은 법률 관계, 권리 의무 관계. 네. 됐죠? 대등한 관계다. 대등한 관계. 네. 당사소송. 그러니까 처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처분이 없다. 네, 처분이 없다. 그리고 그 아래 시립합장 무용 단원의 위촉. 이것도 역시나 공법상 계약이에요. 공법상 계약과 관련한 소송은 무슨 소송 제기한다? 당사자 소송. 공법상 계약에 관련된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에요. 당사자. 사법상 계약은 민사.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 아셨죠? 그 위에 거 지방소방 공무원 같이 알고 계시고요. 시립합창 단원 위촉. 그리고 맨 아래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처분.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여러 가지 법을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어떤 사람에 대한 처분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이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보셔야 돼요. 한번 보시면요, 여기 국가나 밑줄진 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게 왜 처분이냐, 왜 이게 공법관계냐 보시면은 첫 번째 줄 끝부분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이 아닌데 왜 공법관계야? 중간에 임용권자가 뭐다?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공법관계. 지금 공법관계인 이유를 잡고만 되는 거예요, 판례가. 그리고 세 번째 줄 끝부분에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받아요. 공무원 연금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줄 끝부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이런 논거들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는 공법관계예요. 공법관계. 네, 그리고 그 징계 처분은 이거는 법정 징계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항고소송으로 나타나야 돼. 항고소송, 징계 처분. 네, 밑줄 부분은 맨 끝에 사업성의 고용계약 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징계 처분 시정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행정소송 중에서도 뭐다? 이건 처분이에요. 항고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항고소송의 대상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딱 봤을 때
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감을 잡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이거를 갖다가 법을 다 뒤져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이런 본문을 이렇게 제가 좀 많이 실어놓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요래 가지고 공법관계구나. 제가 말로만 하면 휙 지나가잖아요. 이게 지면으로 남겨야지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좋으니까. 사실 이것도 한 2줄로 줄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남겨놨는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판례는. 이게 왜 공법관계인가? 임용권자도 봐요. 그리고 보수 어디서 받는지 봐요. 그리고 공무원 연금법 적용된지 근로기준법이 적용된지 공무원 연금법 적용된지 그런 것도 봐요. 그리고 민법 적용된지 국가배상법 적용된지 이런 것들도 다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법의 규율을 받고 있으면 이제 공법관계라고 보는데 그 공법의 규율을 어느 만큼의 바운더리에서 판단을 하느냐. 예, 이거 다 본다는 거예요. 임용권자 보고. 예, 아셨죠? 예, 이런 것들 일단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체크해 두시고요. 뒷부분에 27페이지에 농지개량조합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그것도 체크를 2개 해 두세요. 왜 체크하게 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농지개량조합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요, 여러분 포인트는요, 첫 번째 줄 끝부분에 공법상의 특별 권력 관계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특별 권력 관계. 여러분 특별 권력 관계인데 이게 사법 관계일까요? 당연히 공법 관계죠. 우리가 아까 공법 관계 권력 비권력 권력은 일반 권력 관계 특별 권력 관계 이렇게 했었잖아요. 앞부분 이런 PPT PPT에서 아까 봤습니다. 네. 맨 앞부분 같은데 거기 저희가 공법 관계는 권력 관계 비권력 관계 나뉘고 권력 관계는 다시 일반 권력 관계 특별 권력 관계 이렇게 나뉜다 그랬죠. 권력 관계니까 당연히 뭐죠? 공법 관계지. 그죠? 네, 맞죠? 네, 이거 특별 권력 관계예요.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 2문자를 조금 써놓으세요. 근영특사. 그러면 제가 2문자 많이 있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2문자라도 알고 있으면 좀 든든하지 않아요? 든든. 근영특사. 이게 특별 권력 관계의 내용이에요. 공법상 근무관계, 공법상 근무관계, 그리고 영조물 이용관계 뒤에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건 특은 특별 감독관계, 그리고 사는 공법상 사단관계. 그래서 여기는 공법상 근무관계, 그리고 이건 영조물 이용관계. 영조물 이용 관계가 뭐냐? 예를 들어서 뭐 재소자 생각하시면 재소자 교도소 이용하고 있죠. 네, 그런 것들 그거 영조물이에요. 영조물 이용 관계 뭐 국공립 때 재학 관계 이런 것도 뭐 그런 것도 그리고 특은 특별 감독 관계 감독 우리가 이제 공무수탁 사인이라는 애를 좀 배워요. 네, 행정주체 중에 공무수탁 받았죠. 위탁을 받은 거예요. 사인이. 우리가 이 사인이 공무를 위탁받으면 걔가 공무수탁 사인이 되거든요. 근데 걔네들도 감독을 받아요. 막 하고 다니면 안 되니까 위에 그 행정주체 위임한 행정청한테 이게 지시를 받고 감독을 받거든요. 그게 이제 특별 감독 받는다. 감독 관계. 이 사단 요거는 공법상 사단 관계. 여러분 사단이라는 것은요. 행정법에서 사단은 조합 생각하시면 돼요. 조합. 네, 조합 앞으로 많이 들으실 거예요. 조합. 네, 사단 관계. 이게 특별 권력 관계의 내용이에요. 특별 권력 관계의 내용이다. 뒤에서 다 배우거든요. 근데 잠깐 지금 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앞부분에 또 이제 많습니다. 또 근영특사. 요거는 지금 여러분 농지개량 조합이죠. 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 이 4가지 중에 뭘까요? 찍어보세요. 이거 뭐 2글자가 나왔는데 조합. 이게 여러분 이 사단 공법상 사단 나오면은 행정법에서 사단 나오면 뭐다? 조합 생각하시면 돼요. 공법상 사단 관계예요. 사단 관계. 근영특사에 해당한다. 사. 네. 여러분 이걸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그 뒤에 그 28페이지 보시면요.
거기에 맨 끝에 판례가 이제 한국조폐공사 직원의 근무관계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29페이지에 첫 번째 판례가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임원과 그러니까 지하철공사와 직원과의 또 근무관계가 또 나와요. 예, 그 각종 막 위원회 직원 관계 나오죠. 위원회와 직원 관계.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빼고 거의 다 몇 가지 조금 더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따로따로 이제 심화 과정에서 또 정리를 해드리고 몇 개 없어요. 이 두 가지 빼고 거의 다가 이제 다 사법 관계로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적은 걸 외워야죠. 저희는 요거 청원경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과 그 청원경찰 징계처분 그런 거 그리고 농지계량조합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이거는 처분이다 아셨죠? 처분이다 알고 계시고 공법관계 그리고 27페이지 다시 돌아오셔서 그 물 관련돼서 공공하수도 수도료 요거는 공법관계예요. 공법관계 수도 수도. 두 번째 수도료 납부 관계 잠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료를 부가 징수해요. 지자체가 관리하는 거예요. 공법관계. 그리고 그 다음 물을 공공하수도 수도료 이런 것들 물과 관련돼 있죠. 이런 공법관계가 많다 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판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 요거 여러분 별표 많이 쳐두세요. 이거는 진짜 많이 나와요. 이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 이게 판례가 사실 바뀌었거든요. 전합체 그 판례 보실 때 여러분 그 끝에 가로치고 전합 이렇게 돼 있죠. 대판 2013 그죠? 3월 21일 사건 번호 2011-95564 전합돼 있잖아요. 이게 전합이 전원합의체라는 의미거든요. 전원합의체. 그러니까 판례가 변경됐다는 거예요. 변경. 그러니까 전합체 판례는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네, 전합체 판례는 진짜 중요하다. 그러니까 원래 판례가 변경된 거예요. 이게 원래 뭐였냐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법상 권리로서 뭐가 된다? 당사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봐요. 당사소송. 여러분 국세 환급 결정 이런 거는요 처분이 아니에요. 국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다 뭐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나타야 돼. 민사소송에 부당이득으로 다퉈야 돼요. 국세 환급이잖아. 내가 돈을 더 낸 거야. 환급세액 다시 나한테 반환해라 라고 국민이 청구하는 거예요. 더 냈기 때문에 환급 받으려고. 그런 게 이제 국세 같은 경우는 국세 환급은 이건 처분이 환급 결정이든 그 거부 결정이든 그건 처분이 아니고 그냥 민사소송으로 민사법원에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제기하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국세 중에 부가가치세는요 당사자라고 했어요. 우리 판례가. 그러니까 국세 환급은 민사고 부가가치세 환급은 당사자래요. 네, 참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더 냈다.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표현을 해요. 왜 그건 무효다. 왜냐면 내가 낼 세금을 내가 1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200만 원을 냈으면 100만 원은 나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부당이득이거든요. 예. 저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내가 100만 원 손해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100만 원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요. 관할이 어디다? 민사법원에다가 제기하는 거야. 민사법원. 네, 민사소송의 대상이에요. 부당이득은 실질이 우리 실무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 판례가 이거 사실 이것도 얼핏 보면 이거 국세예요. 국세는 부당이득. 국세 중에 부가가치세는 부당이득이 아니다? 뭔가 이상하죠? 네, 우리 판례는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밑줄 친 부분 보시면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아니라 이 말은 민사법원의 관할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그 뒷부분 잠깐 보시면은 부가가치세 법령에 의해서 그 존분화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다.
예, 요런 거를 이 논리를 막 만들고 있죠. 또 사실은 더 낸 거 반환받는 건데 똑같이 돈 반환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로 가지 말고 사법상 의무라고 안 썼잖아. 공법상 의무라고 썼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로 가라? 당사자 소송, 행정법원으로 가서 판사 3명한테 판단받으라 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이게 아래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 그 아래 지문 잠깐 보시면요. 그 첨삭돼 있는 부분 찍 거져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이게 논리예요. 부당이득 반환은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봐요, 우리 실무가. 그런데 이거 다 쳐놨죠? 짝, 그죠? 그러니까 이 논리는 공법상 부당이득이 아니고 뭐다? 당사소송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부당이득이면 민사로 가요, 우리는. 근데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논리를 피면서 우리 판례는 공법상 의무다. 정책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면서 당사소송이라고 판시를 하고 있죠. 예, 요거 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아래 이제 보조금 반환 의무. 이거는 뭐 공법상 의무다. 예. 보조금을 반환해야 된다. 뭐 잘못했나 보죠. 잘못해가지고 그동안 받았던 보조금을 반환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공법상 의무다. 예. 예. 돈을 반환받는 거니까 이거는 금액과 관련돼 있고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 의무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즉 당사소송의 대상이다 라는 거고요. 사실 여러분 보조금을 안 내요. 반환을 안 해요. 그래서 환수해야 돼요. 그냥 강제로 뺏어와야 돼. 그럼 그건 뭐가 될까요? 우월적 공권력 행사가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거 반환 의무 여기까지만 나왔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거 당사소송의 대상이다. 네. 강제징수 절차는요 다 처분이에요. 여러분 안 내죠. 안 내면 강제징수 들어가요. 독암 매청, 독촉압류 매각 청산. 그죠? 그러면 그거는 다 처분이에요. 처분 절차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조금 반환 의무가 있다 이런 거니까. 네, 당사소송의 대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아래 국가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통보. 이것도 여러분 입주계약 해지다. 해지? 계약의 해지인데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처분이에요, 여러분. 되게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말은 계약이야. 근데 이거 다 처분이야. 계약이라는 거는 여러분 대등성이잖아요. 근데 실질을 보는 거예요. 우리 판례는 실질을 보는 거예요. 뭘 봤는지 보세요. 또 여러 가지 아까 처음경찰서는 여러 가지 봅니다. 첫 번째 줄. 지식경제부 장관을 국가산업단지 관리권자. 그러니까 누가 관리한다? 장관이 관리한다. 그러니까 우월한 공권력 행사라는 논리를 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줄 끝부분에 그 입주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관리기관이 일정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뭐 할 수 있다? 중간에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뭐 할 수? 시정을 명한대잖아. 시정을 명한다는 건 뭐죠, 여러분? 우월한 공권력 행사. 누가 누구한테 명해? 대등한 계약관계에서 막 명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명한다. 시정명령 그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뭐다? 이거는 입주계약 해지 이런 게 처분이래요. 처분. 여러분 처분이 뭐다? 우월한 공권력 행사. 항고라는 말 자체가 우월적이라는 거예요. 우월적. 항고. 위로. 그런 얘기잖아. 그죠? 네, 항고. 이거 우월한 공권력. 처분. 처분이면 항고, 처분이 아니면 당사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정을 명하고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끝에서 세 번째 줄 끝부분에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원고에게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 해지가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했죠. 이거 처분입니다. 알고 계시고요. 네, 요런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사법관계 보시면요. 사법관계. 이제 별로 안 남았어요. 그러면 제 목표는요. 네, 목표 소박하게 잡아야 될 것 같은데 항상 많이 잡는. 네, 사법관계로 볼게요. 이제 첫 번째 판례 입찰보증금 국고기속 조치. 여러분 입찰보증금 국고기속 이게 뭐냐? 여러분 입찰보증금이라는 건요 낙찰계약 같은 거 있잖아요. 낙찰계약할 때 이 사람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뭐를 하냐면 손해배상액에 예정을 해요. 너 낙찰계약상의 의무를 나중에 불이행한다? 그러면은 네가 보증금 낸 거 나중에 그거 우리가 가져갈 거야. 그냥 국고로 기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증금을 그냥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보증금 그냥 되는 거 우리 월세 안 내면 보증금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약상 의무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계약을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것을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진짜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면 그거를 몰수해버리는 거지. 예, 기속시켜버리는 거지. 그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민법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민법.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제도는 민법에 있어요. 민법에. 그러니까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증금이 포인트예요. 여러분 보증금. 우리 임차 보증금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보증금. 그게 나중에 그 두 번째 줄 앞부분 계약 체결 의무 이행 확보를 목적으로 해서 그 불이행 시에 국고에 기속시켜서 국가의 손해를 전부하는 뭐다? 사법상의 손해배상액의 예정. 거기가 포인트예요. 사법상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계약이에요. 한마디로 계약. 네,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그 밑줄진 부분에 중간 그 아래에 국가가 사법상의 지상권 주체로서 행위하는 거다. 요거. 그러니까 이게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대상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판례를 볼게요. 입찰보증금 이따가 나올 텐데 입찰보증금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라는 것도 배워요. 여러분 그거랑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거 좀 보증금에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판례에 보시면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법이에요. 국가계약법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지자체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이다. 네. 이게 지자체에 적용되는 법이 첫 번째 줄에 지방재정법이라는 거거든요. 지방재정법에 이 국가계약법이 준용이 돼요. 예,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여기랑 비슷한 규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지자체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 이거는 계약법이에요, 여러분. 포인트. 계약법. 이거는 두 번째 줄 중간. 이른바 공공계약. 이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 이거는 사법상 매매계약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다. 요거. 공공계약,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공계약은 뭐다? 사법상의 계약이에요. 사법상의 계약. 아셨죠? 요거. 국가계약법. 기억하세요. 국가계약법. 그리고 그 아래에 공익사업법상 환매권. 여러분 환매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환매 두 글자 나오면 뭐다? 이거는 사법관계예요. 아시죠? 민사소송으로 가는 게 민사. 네, 민사. 환매, 민사입니다. 환매, 민사. 환매가 뭐냐면은 다시 토지를 매수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토지를 수용당했어요. 근데 그 토지가 왜 수용당했냐면 거기에 공익사업을 한대요. 뭐를 막 짓고 아파트 짓고 그런데 그래서 수용을 당했단 말이죠. 가지고 보상금 받았잖아. 근데 일단은 그 수용을 당했기 때문에 내 집이 없어진 거죠. 땅도 없어지고. 근데 그 공익사업을 5년 넘게 안 해. 5년 넘게 안 하고 있거나 아무것도 그 사업이 아예 폐지돼 버렸어. 일정한 기간 동안 사업이 완전히 10년 동안 사업을 아예 안 하거나 막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그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다시 내 땅 내가 사올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내 땅 내가 사올래. 다시 환매. 매매해서 사온다는 거예요. 내 땅. 너 그거 사업 안 하고 있잖아. 이게 환매거든요. 그 환매에 관한 소송은 뭐다? 민사소송이에요. 아셨죠? 다시 매매계약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환매권 행사 요건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손실보상 쪽에서 나와요. 예, 그거. 그 토지 소유자가 다시 토지를 사올 수 있는 권리, 그 환매권. 그리고 그 아래 한국조폐공사 직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지하철공사 직원과 그 지하철공사 사이의 근무관계. 이거는 사법관계라고 그랬어요. 저희 기억해야 되는 게 뭐다? 청원경찰, 그리고 농지계량조합과 그 직원. 그죠? 그거는 두 가지 뭐라고 했죠? 그럼 공법관계예요. 공법관계. 청원경찰과 농지계량조합. 아셨죠? 청원경찰과 농지계량조합. 청원경찰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계. 그리고 농지계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 그거는 다 공법관계. 예. 그리고 그에 대한 징계처분은 다 처분이죠. 요거랑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 지금 29페이지 그 아래 국유잡종재산 나왔어요. 국유잡종재산. 여러분 국유잡종재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이제는 행정재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여기 그림 그렸었죠. 위에 게 행정재산이었고 아래 게 일반재산, 잡종재산. 말이 이상하다. 이거 바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이거는 행정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재산, 잡종재산의 대부행위는 이거는 여러분 사법상 행위예요. 사법행위예요.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앞부분에 사경제 주체 동그라미, 그리고 중간에 사법상 계약 동그라미,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 줄 앞부분에 사용료의 납입고지 역시 이것도 역시나 사법행위예요. 사법행위. 네, 통지죠. 사법상의 통지. 그러니까 여러분 국유 잡종재산, 일반재산은 사법상 거래 대상이 원칙적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 위에 거는 안 되고 원칙적으로, 아래 거는 된다고 그랬죠. 이거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되니까 뭐다? 사법관계예요. 사법관계. 매매계약, 대부행위 다 똑같아요. 매매계약, 대부행위 다 똑같아요. 대부행위. 그리고 그 아래 비교 여러분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징수에다 떠나요. 징수. 그러면 지금 위에 거는 대부행위고 아래 거는 대부료 징수죠. 대부료 안 냈네? 그럼 어떻게 된다? 강제 징수 절차 들어가죠. 독촉압류, 매각, 청산. 그건 다 뭐라고 그랬죠? 처분 절차래, 처분. 네, 요거는 공법관계예요. 공법관계. 끝에서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부료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된다? 강제징수 해야 돼요. 강제징수. 공법상 강제집행이 가능하면 민사상 강제집행 소송 제기 안 돼요. 아셨죠? 네. 공법상 강제집행이 가능하면은요, 민사상으로 강제집행이 안 돼요. 아셨죠? 여러분, 요거 공법상 강제집행 규정이 특별 규정이에요.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 국유임야 동그라미, 국유임야는요, 대표적인 일반 재산이에요. 국유임야, 국유림이라고도 해요. 국유임야, 국유림은요, 대표적인 일반 재산 또는 다른 말로 잡종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되고 사법관계. 그거 꼭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 줄에 이제 사경제 주체 이런 말 나오죠. 네. 그리고 그 끝에서 두 번째 줄 대부료 부가 조치 역시 이것도 사법상 채무 이행이다. 일반 재산이니까 일반 재산. 대부료 부가 징수가 아니죠. 지금 그냥 부가 내라고 하는 거죠. 안 내가지고 징수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아래 일반 재산의 매각, 일반 재산 동그라미, 일반 재산 매각, 대부, 그죠? 그런 행위들은 사법행위. 그리고 그 맨 아래 기부자에게 기부 체납받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뭐죠, 여러분? 이 말 여기까지만 해석하면은 기부자한테 기부 체납을 받았다. 기부자가 일단은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 체납이라는 말은 증여예요, 증여. 기부자가 증여한 거를 갖다가 그 행정청에다가 국가에다가 기부자가 그 증여를 한 거야. 어떤 재산을. 근데 그걸 갖다가 다시 그냥 너 조금 더 써라 라고 해가지고 기부자한테 무상 사용을 하게끔 해준 거예요. 예, 기부자가 증여한 재산을 다시 너 써라 한 거다. 예, 그렇게 한번 온 재산을 다시 무상 사용하게끔 하는 거다. 이거는요, 여러분 어디에다 동그라미? 공유재산에다 동그라미.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 여러분 이렇게 이 공유재산은요, 뭘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재산 생각하세요. 일반 재산. 여기 행정재산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 안 했죠? 공유재산 이거 사실 이렇게 나오면 좀 그렇긴 한데 요게 은근히 좀 나와요. 공유재산. 이렇게 공유재산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일반 재산 생각하시는 거예요.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라고 그랬죠.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행정재산, 일반재산. 근데 이렇게 그냥 공유재산이라고 나오면은 이거는 일반재산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거. 이거는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랑 똑같아요. 일반재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행위예요. 사법행위. 아셨죠? 일반재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가 아니니까 이거는 사법행위다. 그리고 30페이지. 그 두 번째 그 비교 판례 있죠, 여러분?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의 동그라미. 이번에는 행정재산을 기부 체납 받았어요. 기부자로부터. 네, 이거에 대한 관리청의 사용수익 허가는 이거는 뭐다? 공법관계, 행정재산. 거기다가 여러분 행정재산 동그라미 치시고요. 또는 공물 이렇게 써놓으세요. 행정재산을 물건의 개념으로 보면 뭐라고 했다?
공물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기부채납받는 공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공물 똑같은 말이에요. 행정재산 또는 공물에 대한 관리청의 사용수익 허가는 이거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공법관계예요. 공법관계 아셨죠? 네, 공법관계다. 그 본문 끝에서 두 번째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받은 재산이라 하여 그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즉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부채납받은 재산이라 하여 이거는 그대로 행정재산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행정재산이 어디 가냐? 그 기부채납받았다고 갑자기 그게 일반재산이 되냐? 이런 말이죠. 예, 그거. 그리고 그 아래 지방재정법에 따른 계약 이거는 아까 준용되는 규정도 있다고 그랬죠. 국가계약법. 네, 그거 잠깐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 요것만 하고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행정청이 행한 사인간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공증행위. 여러분 저희가 뒤에 이제 확공통수해가지고 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배워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공증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공증은요 일률적으로 처분성이 있다 없다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거기서 이제 지적 공부 뭐 이렇게 뭐 건축물 용도 변경 이런 것도 다 배우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거기 공부상의 기재 삭제 그 자체가 처분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공증, 공적 증명력을 부여하는 게 이제 공증이거든요. 공증, 증명력. 그래서 이거 자체는 처분성이 일률적으로 판단될 수 없는데 우리 판례는 이런 법리를 설치하고 있어요. 첫 번째 줄 중간에 행정청이 한 행위가 단지 사인간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증행위에 불과해서 그 효력을 둘러싼 여러분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분쟁의 해결이 사법 원리. 여러분 분쟁 해결 사법 원리면 이거 뭐예요? 사법관계 그죠? 사법 분쟁 아까 여러분 절차법 우리 구별 실익 봤잖아요. 공법과 사별의 구별 실익 관할이잖아요. 관할 그죠? 관할이 뭐예요? 어디서 분쟁을 해결할 건지 민사법원의 관할인지 행정법원의 관할인지 그러니까 분쟁 해결이 사법 원리니까 이건 어디로 가는 거다? 민사법원으로 가요. 민사 아셨죠? 분쟁 해결 우리는 구제법으로 가는 거다. 구제법 관할 예. 이게 민사법원의 관할인지 행정법원의 관할인지 이런 것들은 어떤 법의 규율을 받느냐 그거와 관련이 있다. 지금 저희가 그거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 해결이 사법 원리에 맡겨져 있거나 행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해서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해 조금 가시죠, 여러분? 구제예요, 구제. 행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해서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구제를 다른 절차에서 한다. 그러면은 행정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행정법원의 관할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예.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 법적 근거가 공법의 규율을 받냐, 사법의 규율을 받냐. 그리고 구제 절차를 어떤 구제 절차를 거쳐야 되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분쟁 해결과 관련돼 있다. 그거 꼭 오늘 중요한 거니까 좀 알고 가시기 바래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